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단지는 어디라고 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곳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단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건 뭐냐면 요것 때문에 당장 집값이 겁나게 올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이왕 사는 거 실거주하면서 사는 거 다른 집보다 좀 많이 올라야 기분이 좋잖아. 집값은요 얼마가 올라야 기분이 좋으냐 하면 옆집보다 많이 올라야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 상대적 박탈감이 적어요. 그래서 옆집보다 많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상회할 것 같은 단지를 주목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집을 구하시고 지금 이 시국에 집을 꼭 사신다면 장기적으로 실거주도 괜찮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수혜단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지. 그 딱 두 개 뭐냐. 첫 번째 안전진단 통과. 1기 신도시는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현재 기준으로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1기 신도시가 통과될 만큼 많이 완화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싸리 그냥 1기 신도시 표도 있고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법 안에서 안전진단을 면제까지 시켜주는 안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려면 면제를 받아야 된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면제받을 수 있는 거를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공성을 확보해라. 자, 공원도 좀 만들고 학교도 좀 만들고 동사무소도 좀 지어주고 그래라 이런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어쨌든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키 포인트.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존 용적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를 건설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1987년, 88년 올림픽 하면서 평당 250만 원 하던 아파트가 2년 뒤에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무려 4배가 오르는 아파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6년이니 2021년이니 오른 거는 진짜 잽도 안 되게 오르는 것은 진짜 애기 그럼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집이 오르니까 대선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선이 있었는데 1로 3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1로 3김 붙어가지고 노태우가 이깁니다. 노태우가 이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모든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면 주택 200만 호 공급이니 500만 호 공급이니 그랬거든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약이 500만 호 공급 계획이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어쨌든 노태우가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당선이 됩니다. 당선. 보통 사람 맞아. 보통 사람. 당선이 되자마자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요. 야, 이게 진짜 2년 만에 지어서 입주를 해버리는 거야. 와,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당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걸어서 사람들이 이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91년에 입주를 실제로 시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뭐냐면 집을 많이 져야 되니까 고밀도로 개발이 됐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1기 신도시는 원래부터 고밀도로 개발이 됐어.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 그래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요. 이 메커니즘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어쨌든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아시고 싶으면 재개발 재건축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기니까 1기 신도시는 그래서 원래부터 기존 용적률이 높았다는 거죠. 높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2기 신도시의 두 번째 문제는 높은 기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자, 높은 기존 용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용적률을 올려주면 돼. 그게 바로 종상향이나 용도 변경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상향은 어떤 거냐면 주거지역이거든요. 아파트가 있는 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데 1종, 2종, 1종은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은 3종으로 올려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대부분 3종이라는 거지. 3종. 이미 주거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은 대부분 찾아 먹으니 3종인데 기존 용적률이 높아. 그러면 용적률을 더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주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그걸 넣은 거죠.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까지 역세권은 용적률 올리는 게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업을 되게 해주는데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 대박 수혜 지역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생각해봐도 용적률을 크게 올려줘야 될 것 같은 곳이 수혜단지가 되는 거죠. 수혜단지가. 크기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거죠. 아직까지 요까지 생각이 도달해서 찾으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곳이 핵심이 되겠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 기사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힌트들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단지는 어디라고 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 정비사업 선도지구 유력 후보는 일단 선도지구가 돼야 된다. 아까 말랑콩떡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15년 이상 보고 들어가야겠죠. 맞습니다. 15년 이상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도지구는 더 빨리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는 이 똑같은 노후계획도시 내에서도 차이가 10년 이상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도지구를 겟해야지 빨리 될 거다. 크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하며 국토부 개발 예시도 함께 내놨다. 자,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대상지 기준, 다수단지 통합 슈퍼블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범단지 내 한양, 삼성, 금호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범단지를 통으로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몇천 세대 단위로 탁탁탁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단지가 크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게 맞죠. 제 생각에는 무슨 마을 이런 단지로 슈퍼블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초대형 단지들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초고층, 초대형 단지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10년, 15년 뒤 일이지만 그렇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시범 케이스로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어디가 될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수혜 전망 딱 나오네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수혜 전망. 분당하면 서현동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당은 지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판교 빼고 우리가 말하는 1기 신도시 분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교는 2기 신도시죠? 예, 그렇죠? 예. 자,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가 수혜 전망이다. 왜냐하면 시범이라는 이름을 달았잖아요. 시범 케이스, 시범이라는 이름을 달았잖아. 제일 먼저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청자동 주변도 유망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신분당선을 앞에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팍팍팍팍
올려주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일기 신도시하면 분당이니까 분당이 대장이잖아.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해갖고 샘플 만들고 그다음에 시범단지 선도지구 샘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유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보는데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도 있다는 거죠. 수익 금액은 형님이 세겠지만 수익률은 동생들이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동생들 또 이쪽 남부 평촌 3본이 있죠. 평촌 3본, 북부에는 일산이 있다. 평촌 3본, 일산 등 역세권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딱 생각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용적률, 사업성 확보 등에 용이하다. 2030년께 첫삽. 2030년에 첫삽을 뜨면 이 첫삽이라는 게 착공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2030년에 첫삽을 뜨면 고밀도로 개발하면 한 4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입주는 203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11년 뒤에는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 대신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전세 넣으면요. 계약갱신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계약하면 8년입니다. 8년. 그러면 10년 금방 돼요, 여러분. 그죠? 10년 빨리 갑니다. 애기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그러면 1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자리 딱 잡으면 그냥 졸업할 때쯤 되면 되는 거죠.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거주 위주로 보다 보면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예, 요거 좋네. 신도시 특별법 공개하자. 조기에 혜택을 받을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에 혜택을 받는 단지가 선도지구가 되겠다. 선도지구는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해. 샘플이거든. 샘플. 정치인이나 지자체들이 너무 좋아해.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분당 등 신도시 일각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급매물을 물색하는 빨빠른 수요자도 나타나고 있다. 빨라. 빠름. 예,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 단기로 보시면 안 된다. 절대로. 전문가들은 30만여 가구의 일기 신도시가 일시에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업성이 높고 고밀도 개발에 적합한 단지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사업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는 재건축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철저하게. 국토부의 개발 예시를 눈여겨봐야 된다는데, 자, 전문가들은 특별법 수혜 단지를 선별할 때 국토부 발표에 포함된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들을 눈여겨볼 것을 조언했다. 개발 예시에 부합하는 단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지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얼마나 빡세게 한번 해보겠어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는 사업성과 고밀개발 적합성을 갖춘 1순위 수혜단지로 꼽힌다. 왜? 왜 고밀이야? 왜 고밀? 앞에 서현역이 있으니까. 서현역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나왔네요. 전문가들이 뽑은 첫 번째 수혜단지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네요. 자, 체크. 직사각형으로 접한 4개 단지 총 7,769가구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주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사업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7,769가구인데 이거를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은 거의 둔촌주공 수준으로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만 소형 가구와 대형 가구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상 시범단지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10평대부터 72평까지 있기 때문에 큰 평형하고 작은 평형하고 의견이 갈린다는 거야. 결국 재건축은 작은 평형 갖고 있는 사람이 큰 평형 사람의 땅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범단지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문제야. 시범단지는 시범 케이스로 짓기 때문에 다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평대부터 72평대까지 만들어놨는데 시범단지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신분당성 정자역 주변의 느티마을과 상록마을 단지들도 유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왜냐하면 역세권 고밀개발을 시범 케이스로 여기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눈여겨봐요. 체크. 정자역 주변 느티마을, 상록마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동생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익 금액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억짜리가 30억이래. 그럼 10억이 올랐는데 수익률은 50%죠. 그런데 이제 3본 이런 데는 5억짜리가 10억이래. 그러면 수익률은 100%야. 5억밖에 안 올랐지만. 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수익 금액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자, 용적률 200%가 넘어 재건축 전망이 어두웠던 군포시 3본 안양 평촌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생각해 봐야 돼. 200%가 지금 넘는데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 제일 용적률이 센데 300%란 말이야. 300%. 그러면 지금 200%인데 300%는 원래 받아 먹는 거란 말이야.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준주거지역 또는 역세권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한 군데만 바꿔주면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항상 용도 지역 변경해 주나 종상향을 해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쉬운 게 아니야. 하나만 해줄 수가 없어. 하나만 해줄 수가 없는데 특이하게 하나만 잘 해주는 곳이 역세권 초고밀 개발이고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모든 일기 신도시를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교집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세권이 아닌가. 근데 모든 역세권이라고 다 초고밀 개발로 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하철 4호선역 평촌 범계. 일단 평촌은 평촌역하고 범계역 일대랍니다. 체크. 자, 3번은 삼봉역 주변이랍니다. 체크. 역세권 단지들 선도직으로 이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쉽게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고 사업성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딥하게 이해를 해야지 돈 되는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 공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이 있고 1종, 2종, 3종의 최대 용적률은 몇 %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인지 그리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몇 %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상향이랑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맨날 캡 투자, 캡 작은 게 어디예요? 뭐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천천히 공부해도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면 3번으로 동생들로 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이게 천천히 한 번씩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급해가지고 그런데 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천천히 가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는 지식이다. 신문기사를 읽어도 당장 그래서 캡 붙은 게 어디야? 이걸 찾지 말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을 읽어서 그 단어의 의미, 그 문장 뒤에 깔려 있는 의미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산 나왔다. 일산이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일산이 입주 물량이 잦아들었어. 덕양구 입주 물량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일산 신도시 근처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잦아들었어. 예, 그런 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일산은 대부분 단지가 역세권 초고밀 개발 요건을 충족한다. 와. 그런데 보시면 경의중앙선 일산역 역세권 체크. 예, 그 다음에 후곡마을 3, 4, 15단지 이게 슈퍼블록이야. 대단해. 보행 동선도 있어요. 이미 대규모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를 준비 중인데 4개 단지의 총 가구수가 2,565. 자, 여기가 역세권이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쵸. 실버님이 저도 궁금했어요. 역세권이 보통 이제 500m, 법에 따라 다른데 500m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300m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300m 내에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500m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법마다 역세권의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수 따질 때 양도소득세 할 때 주택수, 청약 넣을 때 주택수 다 다르잖아요. 취득세 낼 때 주택수 다 기준이 다르잖아. 똑같은 주택수인데 양도세 낼 때 다르고 법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얼마로 잡을지는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300m 기준으로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자, 부천 중동 나왔다. 이러면 이제 모든 도시들이 다 나왔어요. 일기 신도시. 부천 중동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7호선 부천 시청역, 신중동역 주변에 주변 체크. 전문가들이 그렇대요. 슈퍼블록 형성이 가능한 단지를 가운데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이 선도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운행 본격화하는 GTX 주목. GTX도 대박 호재인데 GTX 역세권 초고밀 개발이 돼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수도권 광역, GTX 정체역 주변 역시 빠른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된다. 분당선, 경강선, 임해역 주변, 임해촌 아름마을 단지가 유망단지로 꼽힌다. 체크. GTX 호재 플러스 역세권 초고밀 개발. 이런 거죠. 자, 좋습니다. 아름마을 저쪽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의 성남역 이 건설. 일산에서는 일산 킨텍스역, 문촌마을, 장성마을. 와, 문촌마을은 일산에서 좋죠. 알아주는 곳이죠. 자, 그런데 1기 신도시만 있냐? 우리 원래 0.5기 신도시도 있다. 서울 목동, 중계. 자, 택지지구도 특별법 수혜가 예상된다. 상계는 빠졌어. 목동, 상계, 중계. 중계동에는 중계 1 택지지구와 중계 2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 택지지구가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일단 키라고 보시면 되고, 창동지구가 주변 인접지역으로 연접으로 해가지고 상계동이랑 같이 될지는 일단 좀 두고 봐야죠. 목동, 중동, 택지지구도 특별법 수혜 예상 체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디자인 건축 인센티브 등 독자 정책을 수행 중이나 이게 문제야. 특별법이 나와버리면 이제 신통기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노후 신도시들은. 아시겠죠? 그렇다. 목동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 불만을 품은 1에서 3단지 주민들이 특별법 적용을 요구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싹 다 특별법으로 해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죠? 특별법이 용적률 많이 올려주면 이거 말고 특별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래야 되니까 특별법의 술렁이는 1기 신도시 인기단지 매도 매수 인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차피 옛날부터 그랬잖아. 특별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대부분의 유명 단지들, 대단지들은 매도인들은 호가를 조금 올리고 매수인들은 최저가를 보고 해가지고 거래는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호가 공백이 커지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니까 이제 더 기대를 가지는 거죠. 매도인들은 더 기대를 가지고 매수인들은 너무 올랐는데 이런 느낌? 서로의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게 거래가 또 다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물어보면 짜증 막 내는 거죠. 잘 되는가 했더니 이제 또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매수인들은 좀 올랐다고 사지도 않고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너무 많이 했는데, 일기 신도시나 노후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방금 그 기사 내용 중심으로 해갖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고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